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 혁신파크 부지 매각 안건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박강산 의원 등 야당 소속 의원들은 사업 추진이 백지화될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안건에 반대했지만 다수인 여당 의원들이 찬성하면서 통과됐습니다.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손성혜 기자입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혁신파크 부지 매각 안건을 재상정에 의결했습니다. 다수인 여당 의원들의 동의로 통과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해당 안건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토론회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추진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이렇게 의결을 하는 게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민선 8기 이후에도 이 사업이 백지화의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밀어붙이게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수빈 의원은 계획은 그럴싸하나 해당 사업에 참여할 민간업체가 얼마나 될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기부 체납권으로 많은 XR 센터를 짓거나 하는 여러 가지 공공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은 그럴싸하나 지금 혁신파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존재하고 또 기존의 시민사회와의 갈등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현재 말씀대로 이 은평구 지역에 서부권 지역에 얼마나 투자를 하고 이거에 뛰어들 민간 업체가 얼마나 될 것이냐, 시행사가 얼마나 될 것이냐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창조타운 조성 사업은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서울 혁신파크 부지 매각은 매우 잘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인프라 구성이 필요하고 다 같이 잘 사는 구로 태어날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또 따라올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나중에 더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찬성합니다. 안건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서울혁신파크 공공성을 지키는 서울네트워크는 성명서를 내고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개발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기업에 특혜를 주는 오세훈 시장의 불도저 개발 계획을 막는 것이 시민을 대변하는 서울시 의회의 의무라며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부결시켜 폐기 처리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해당 안건을 최종 심의 의결하게 될 본회의는 오는 2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시의회가 본회의에 혁신파크 부지 매각 관련 안건을 상정할 경우 여당이자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의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양천구가 발달장애 청소년 화가를 위해 작품전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7일까지 양천 오목한 미술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발달장애 화가 양혜준 군의 작품 42점을 선보이게 됩니다. 양혜준 화가는 7살 때 발달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초등학교 입학 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각종 공모전에서 수십 차례 상을 받는 등 재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양천구가 지역 내 역량 있는 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문화진흥기금 지원 사업을 통해 기획됐습니다.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한문화체험시설을 방문해 주요 업무를 보고받았습니다.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311회 정례회 회기 중인 지난 28일 한문화체험시설 4곳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은평 역사 한옥박물관, 삼각산 금암미술관, 전통문화전승교육관 건립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주요 사업을 보고받고 개선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서울시가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근로자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이 개발한 시스템은 웹 모바일 기반으로 근로자들이 발굴한 위험 요소들을 상중하로 분류해 위험 요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법적 기준에 따른 일일 안전점검과 작업 시작 전 근로자와 안전수칙을 공유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도 제공합니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지난 6개월간 2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안전관리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효과성을 검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국토부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발표하면서 입주 30년이 넘은 노후계획 도시에 대한 재정비가 시작됐습니다.
이주 대책과 광역 교통 개선 방안 등이 이달 안에 추가 발표되는데 부천 중동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정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에 선정된 부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를 포함해 부천 중동에서는 2개 구역이 선도지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달마을 3,500여 세대, 은하마을 2,300여 세대 등 전체 5,900여 세대입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이렇게 선도지구 선정을 반기는 현수막들이 곳곳에 나붙었습니다. 착공은 오는 2027년, 입주는 203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인근 부동산에도 문의가 늘었습니다. 집값이 어떻게 되냐, 그리고 아니면 투자 관련해서 문의도 왔었고요. 기대감이 있긴 하는데 한편으로 기대감과 동시에 근데 이게 되겠어? 라는 그런 게 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투자하려고 그 문의는 하는 것 같은데 선도지구 안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지역은 침체한 부동산 경기에 걱정부터 앞섭니다. 당초 부천 중동에서는 임대단지를 제외한 통합 재건축 대상지 16곳 가운데 75%가 이번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응모할 때부터 대충의 순위를 거의 짐작하고 들어갔던 거기 때문에 금강마을이 탈락했다라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전체적인 재건축 시장에 대해서 좀 어두운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의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탈락한 구역은 추가 공모 없이 주민 제한 방식으로 순차 정비가 진행됩니다. 결국 단지별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준비하는 단지가 어쨌든 선도지구 바로 다음 뒤를 따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각자 먼저 준비해온 단지들부터 구역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사실 좀 이제 뭉치는 동력보다는 각자 내실을 더 기해야 되는 상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선도지구 발표 이후 닷새, 부천시에도 주민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선정되지 못한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등 잘못된 정보로 인한 질의가 많다고 부천시는 설명했습니다. 선도지구에 들지 못한 구역에 대한 단계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는 내년 상반기 추가 발표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지난달 27일에서 28일 많게는 40cm 이상의 눈폭탄이 쏟아진 경기도에서는 휴일임에도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도내 시설 피해는 총 7,464건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번 폭설 피해 규모는 아직 시군에서 집계 중이어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가 집중된 경기 남부 시군 지자체들은 정부의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16개 시군에서 총 475세대 876명이 대피했는데 이들 대부분 주거용 비닐하우스 붕괴에 따라 대피한 것이었습니다. 이 중 706명은 귀가했지만 105세대 181명은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인천의 출생아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인천 지역 출생아 수가 11,32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월부터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도 가장 높았습니다. 전국 평균 출생아 증가율은 0.7%입니다. 인천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3분기 0.67명에서 올해 3분기 0.8명으로 늘어 세종시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인천의 혼인 건수 역시 1월에서 9월 총 9,661건으로 전년 대비 12.4% 증가했습니다. 시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함께 인천형 저출생 대책이 출산율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과 하루 임대료 1,000원의 천원주택 공급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5일과 6일 각각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인천시가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인천시는 철도노조 파업 기간에도 인천지하철은 정상 운행하지만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경인선과 수인선 인천 구간에서 열차 운행 감축이 예상돼 대체 교통수단을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역버스는 출퇴근 시간대 경인선과 수인선을 경유하는 노선 운행을 3회씩 늘리고 주요 혼잡 구간 노선의 교통 수요 분산을 위해 다른 노선 운행도 늘릴 계획입니다. 시내버스는 파업 기간 중 출퇴근 시간대 운행을 1회에서 2회 늘리고 장기 파업 시 예비 차량 165대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서울 지역의 오피스텔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이 예년에 비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의 오피스텔 평균 전세 보증금은 2억 4,713만 원으로 지난해 연간 평균 2억 2,086만 원보다 11.9%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오피스텔 평균 전세 보증금은 지난 2021년 2억 1,602만 원에서 2022년 2억 2,497만 원, 2023년 2억 2,086만 원으로 소폭 오르내린 바 있습니다. 다방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의 오피스텔 평균 월세 보증금도 5,751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2% 올랐다고 밝혔는데요. 2021년에서 2023년까지 해마다 400만 원 안팎이었던 오름폭이 올해 들어 1,700만 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방은 전세 사기 우려로 빌라 전세 수요가 오피스텔로 옮겨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생활 숙박시설의 합법적인 사용 지원을 위해 2일부터 지자체별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별 생활 숙박시설 지원센터는 용도 변경 등 지자체별 생숙 관리 방향을 결정하고 합법 사용을 위한 각종 안내와 컨설팅을 소유자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용도 변경 지원을 위한 오피스텔 건축 기준 개정안이 연내 시행될 예정이며 신규 생숙 개별 분양 제한 및 복도폭 관련 대안 제공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도 연내 발의를 위해 국회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기 침체와 대출 규제로 인해 서울 아파트 거래가 3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0월 주택통계 자료를 보면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천 가구로 전월보다 19.2%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4,840건 거래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적은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는 지난 8월 7,609건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인천에서 발생한 악성 미분양 가구가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10월 주택통계 자료를 보면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미분양 주택은 3,260가구로 이 중 사용검사 후에도 분양되지 않은 미분양 주택은 47%인 1,547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월 555가구가 발생한 것에 비해 약 3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1,146가구로 가장 많았고 미추홀구 196가구, 연수구가 145가구, 중구 45가구, 강화군 4가구 등입니다. 경기도가 오는 3일 오후 2시 서울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권역별 대개발 구상 정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시군 관계자 간담회와 주민 공청회에 이은 마지막 설명회인데요. 이를 반영한 최종 구상안은 오는 9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경기 북부 대개발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와 연계된 발전 계획으로 기반시설 구축, 규제 해소 등을 담고 있는데요. 경기 서부 동부 SOC 대개발은 공공이 도로와 철도 등 사회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민간이 골프장과 리조트 등을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